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갱신 요구권이 10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코로나19처럼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요,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천 중구 소상공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업자들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 중 하나인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만들어진 역사가 좀 짧아요. 상가 건물을 임차하시는 상인들이 지나치게 건물주에게 갑질을 당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당사자들끼리 약정하거나 계약한다 하더라도 전부 무효예요. 그러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아는 게 임차인에게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겠죠? 내 권리를 알아야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는 모든 상가 건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 건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상가 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적용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의 그 주된 부분, 대부분의 영역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이라던가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이 비영리단체의 건물을 임차한다. 이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상가 건물에 제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보면 지역별로 다 금액이 달라요.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은 2019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2019년 4월 17일 이후에 처음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이라 하더라도요, 외곽 지역이거나 경제자유구역 등 과밀 억제 권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가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환산 보증금 계산 방법은요, 월 차임에 100을 일단 곱하세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더하셔가지고 임대차 보증금액을 확인하셔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월 차임 10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에 보증금 3천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1억 3천만 원이 임대차 보증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별 임차 보증금을 초과해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들도 있으니까 임차 보증금이 높더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갱신 요구권이 10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되었거나 갱신되는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되고요. 그 이전에 계약을 하신 거는 5년만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한 임대차 보증금 금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A가 2017년 1월 1일에 임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이때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고
5년인 계약 기간이 모두 종료된 것이어서 갱신된 계약도 아니고 새로 체결될 계약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서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해줄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임대인도 동일한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통지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요, 임대인은 별도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월 임차료 증액을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8가지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3번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임차인이 특정 기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계약 갱신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3번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임차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무슨 얘기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차임을 연체하고 추가로 3번 임차료를 연체해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임대인이 전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미지급한 임차료는 보증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차후에도 받을 수 있지만 단지 연체 횟수에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처럼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 협의에 의해 감액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소송을 통해서 감액되어야 하는 금액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감액을 받아주던 아니던 감액 요청을 해두고 증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겠죠. 물론 소송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요, 임차료 감액 소송만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단독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임대차 계약 관련 건물 인도 소송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권리금 관련 소송 등은 다른 소송과 연계해서 소송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사업자들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 중 하나인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가 임차인인 사업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인 상과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